수용장소 이입선에서 분개하여 다른 수용장소 이입기에 이르는 전선을 뭐라 하는가? 이걸 연접이입선인데 뭔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지지물이 있어요. 그러면 지상 위로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변압기를 통해서 들어와. A라는 집이 있고 여기가 B라는 집이 있어요. 두 집이 있다고. 그러면 요 변압기에서 A라는 집으로 들어온 선, 이걸 말하면 지상 2로 들어오는데 가공 인입선이라고 그래요. 들어온 선, 이걸 가공 인입선. 그러면 이제 B라는 집은 여기서 온 거 아니라 A라는 집에서 다시 따서 들어와. 옆집에서 들어온다고요. 이걸 연접 인입선. 그래서 우리가 옆집에서 요가 인입구라 알거든요. 여러분들 인입구란 말은 뭔 말이냐면 시골 가면 여러분들 그 두꺼비집 붙어있는 부분이 인입구요. 여기서 분기시켜가지고 옆집에서 따와요. 요걸 연접 인입선. 이제 연접 인입선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뒤에 가면 또 문제 나오니까 그때 여기는 명칭만 물어봤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33번은 답이 연접 인입선이라고 몇 번 있어요? 2번 있죠. 그 다음에 34번 벤치로 전선을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 특히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벤치로 절단하기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벤치로 안 잘리니까 클리퍼, 그 클리퍼로 여러분들 그 밑에 사진 나와 있죠. 클리퍼가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쓰는 게 클리퍼예요. 그래서 손에 쫙 벌리면 벤치가 이제 벌어져. 그래서 쫙 힘을 줘서 자르면 날 두 개가 교차하면 딱 잘린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쓰는 게 클리프고, 파이프 렌치는 설명했고, 파이프 커터는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하셨다시피 금속관을 자를 때 쓰는 게 파이프 커터지, 전선을 자를 때는 클리퍼를 써요. 그 다음에 와이어 게이지 있죠, 여러분들. 와이어 게이지는 전선의 직경, 지름 넘겨요. 35번 이게 최대 전력 전선 조건 또는 최대 전력 얻을 수 있는 조건인데 이건 그림으로 그릴게요. 여기에 직류 기전력이요. 건전지 긴 놈 플러스 짧은 놈 마이너스. 여기에 몇 볼트냐면 50볼트. 여러분 우리 건전지 내팽개천 던져놔보면 나중에 전압 없애버리지. 그 안에가 뭐가 있냐. 모든 건전지는 내부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전지를 이렇게 전기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 건전지 기전력하고 내부장을 직렬로. 여기에다가 뭘 연결하냐? 부하를 연결을 해. 부하란 말은 전기를 소비하면 뭐 전등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뭐. 부하를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 부하의 크기가 R, L옴이라 그래. 그러면은 내부장과 부하가 선 하나로 직류를 연결하고 여기에 우리 전류를 구해봐요. 전류는 합성장을 R제로는 얼마? 2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요. 그럼 R제로는 직렬이니까 내부장 플러스 부하로 해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하에서 전력 구하는 시간 원래 여러분들 했을 거예요. 이건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해도 되고 여기다가 IR 집어넣으면 I의 제곱에 R이 될 것이고
I 대시 R분의 V 대입하면 R분의 V의 제곱이 될 거예요. 단위는 와트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부하 크기를 알고 있고 여기에 흐른 전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류와 저하는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P는 I의 제곱에 부하가 얼마요? RL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I 값. 이게 I 값이잖아요. 보이죠? 그럼 I의 제곱이니까 R 제로가 분모 R 제로 요놈이죠. 그러면 내부장에다가 ROL에 여기에 I의 제곱에 ROL이에요. 여기에 우리 부하에서 얻을 수 있는 전력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전력 P인데 요놈이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 맥시멈이 되려면 어떨 때 돼야 이게 임피던스 정합 조건, 내부 정합하고 뭐하고 부하가 동일할 때 최대 전력이 얻을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을 때요. 두 개가 같을 때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 이게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이 조건을 그대로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온다고? 그럼 한번 대입해봐요. 이 두 개가 같지? 최대값이 되면은, 그러면 요런 거 같으니까, 요가 똑같으면 요가 얼마가 돼? 2RL이 되겠지? 두 개 똑같으면 제곱하면 얼마요? 4RL의 제곱에, 기전력의 제곱이 얼마요? RL이에요. 그러면 요놈 없어져. 요 공식같이 써도 돼. 4배의 부하의 기전력의 매스 제곱이 최대 전력 구하는 식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해봐요. 거기 보면은 기전력이 50V. 내부장이 몇 옴이에요? 여기가 5옴이지? 그러면 최대 전력 얻으려면 이것도 몇 옴이 돼야 돼요? 5옴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 4배의 여기에 몇 옴? 5옴이잖아. 기전이 몇 볼트? 50이니까 50에. 이게 답이라고. 최대 전력. 요걸 계산하면은, 계산기 써도 되는데, 4가 5에 50이면 얼마예요? 2,500인가? 그러면 여가 500이지. 그러면 4분의 500. 그러면 4분의 500이면 125 정도 나올 거예요. 38번 오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기 문제는 체크를 해놔. 나중에 임성규 수부 좀 해주라고. 비유연율 큰 산화티탄. 산화티탄은 그것도 물어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입실론이 유전율이라고 그랬죠. 유전율이 최대인 것 골라라고 하면 답이 산화티탄이야. 우리 산화티탄은 그 황토, 세라믹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니까 요건 상수니까 입실론 S 이게 비유전율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율이 가장 큰 거 골라라 하면 산화티탄 이래 되고 비유전율이 가장 큰 거 똑같은 말이에요. 비유전율이 최대인 것도 산화티탄. 비유전율이 최대니까 유전율 최대예요. 사용해서 극성이 없으며 가격비의 성능이 우수하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콘덴서 종류를 골라라 그 말 아니에요. 아까 내가 그랬죠. 산화티탄은
어디에 들어있다고? 세라믹. 여러분, 세라믹이 뭐냐 하면은, 우리 황토 있죠? 여러분, 도자기를 뭘로 만들어? 황토로 안 만들어. 황토로 굽제. 이 산화티탄은 세라믹, 황토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세라믹 콘덴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세라믹 그러면은 이 안에가 우리 플러스와 마이너스 판에 여기가 황토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A형은 이렇게 깍두기로 되어 있어요. 세라믹 콘덴서가. 그래서 세라믹이란 말은 황토를 가리켜. 그래서 이 세라믹 콘덴서는 그 세라믹 자체가 산화티탄을 가장 많이 포함되는 물질을 보면은 우리가 유전율이 가장 큰 우리 콘덴서가 세라믹 콘덴서고, 그 다음에 그 극성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일본 뭐 전해 콘덴서 있지? 네. 원래 우리 콘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극성 콘덴서가 있고 무극성 콘덴서가 극성이 없어. 근데 콘덴서 종류가 워낙 많은데 요거 하나만 해야 돼. 극성 콘덴서는 전해 콘덴서예요. 전해 콘덴서만 극성 콘덴서제. 나머지 전부 다 무극성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요것만 극성이 있단 말이야. 이게 유극성 콘덴서라고 극성이 있다고. 이거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무극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PCB 보드판 보면 이런 생긴 게 있을 거예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원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다리가 길고 짧은 놈이 있어요. 이게 전해 콘덴서거든요. 긴 놈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근데 어떤 놈이 얇으시게 다리를 둘이 똑같이 잘라보잖아? 그럼 다리가 똑같으면 플러스마저 구분이 안 되겠지? 그럼 옆에가 띠가 있어. 띠가 있는 데가 마이너스예요. 자, 그래서 요건 알아도 유일하게 전해 콘덴서만 유극성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일러나 세라미나 마이카는 전부 다 무극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8번 같은 경우는 산화티탄에 들어가면 세라믹이지만 거기서 유극성 콘덴서를 골라라 하면 답이 1번이라고. 40번. 저압, 애자 공사 신작, 옥내 배선 공사에서 저압, 애자 공사 노출된 부분에서 우리가 가능한 공사, 애자 공사인데, 애자는 뭐야 하면은 요즘은 거의 여러분들 건물 내부에 애자 사용 공사한 데가 좀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 개념으로 한 데가 있어요. 혹시 이런 거 봤는 거 모르겠어. 사기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애자 하얀색으로 돼 있어요. 요걸 옛날 시골 가면 이게 천장에다 설치하고 지나가요. 두 가닥이 전선이 어떻게 지나가냐? 절연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여기서 고정돼 있죠, 여러분들. 이게 애자 사용 공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여러분들 애자 사용 공사가 어떤 그 커피숍이라든가 인터넷 소품에서 쓰지, 실제로는 여러분들 직접 보기가 시골 같은데,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그 싸가리라고 하죠. 그 나무에다가 애자 박아갖고 쫙 두 가닥 지나가잖아요. 저압 애자 공사 시 전선 상원의 간격은 몇 센치 이상의 전선 상원. 그러면 이제 전선 여기 한 가닥 지나가고 또 하나 두 가닥이 지나가니까 여기가 또 애자가 있겠죠. 전선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요 전선과 전 사이에 간격. 아래 여러분들 표 있죠? 해설에. 요건 외우기 좀 많네. 전선과 전선 사이 전압을 여러분들 보면은 400V, 우리 옥내 배선 공사 같은 경우는 이 400V를 기준이요. 여기 400V 이하야, 400V 초과야. 근데 시험 문제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옥내 써봤자 220V고
380V니까 전부 다 어디에 해당이 돼? 400V 이하가 해당이 돼. 그래서 400V 이하에서 잘 봐야 한다고. 전선과 전 사이에 이 이격거리가 6cm 이상이 나와 있어. 간격. 답이 거기 보면 저압 애자 사용 공사 시 그랬죠 여러분들? 저압이란 말 여기를 가리킨다니까. 220이 몇 볼트요? 380V. 그러면 400V 이하에서 봐. 전선과 전 사이의 간격이 몇 cm요? 6cm 이상. 요건 쇼트가 안 나기 때문에 뭘수록 좋다고. 6cm 이상.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전선과 조영제란 말 있지? 밑에. 앞으로 조영제.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조영제는 뭐냐면 옥내 배선 공사 시 벽이라든가 천장 이런 부분을 참 조영제라 그래요. 이해 갔죠? 그러면 거기 보면은 전선과 조영제 관계랑 이 말이에요. 내가 애자를 여기다 딱 붙여겠어. 수직으로. 이해 갔죠? 그러면 애자 여기를 통해 전선이 지나가. 그러면 요 손가락 전선하고 요 칠판하고 간격이라고요. 칠판의 조영제 100이에요, 100. 몇 cm야, 거기가? 2.5cm제. 2.5cm 이상. 요 두 개 다 애화돼야 잘 나와요. 전선과 전사의 거리는 6cm 이상. 조영제하고 전선과 관계는 2.5cm 이상. 그 다음에 42번. 저압군의 가공 인입선을 DV전선. DV전선이니까 우리가 뭔 말이냐면은 앞으로 DV전선. 그 다음에 OW전선이 있어. 원래 이게 절연전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옥내 배관공사 할 때 옥내 건물 내에 배관공사 할 때 이 배관에다 절대로 배관 속으로 집어넣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원래 옥내 배관공사의 배관 내부에는 원칙이 절연전선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관 속에 들어간 전선 전부 다 절연전선이요. 그러니까 어떤 데 뭐 케이블을 집어넣은 경우 케이블이 아니고 옥내 배관공사에 사용할 배관 속에는 절연전선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절대로 옥내 배관 속에다가 절연전선으로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전선이 두 개가 있어요. DV전선하고 OW전선. 이건 5개에서 써요. 5개용이에요. 그러니까 옥내로 쓰면 안 돼. 그러면 DV나 OW전선은 주로 써야 하면 5개용인데 이게 5개 인입선을 써요. 그러니까 가공 인입선을 쓴다고. 아까 여러분들 가공 인입선을 연접 인입선 할 때 가공 인입선 배웠지? 가공 인입선인데 요거 인입선 할 때 굵기가 직경이 2.6mm 이상이에요. 몇 mm 이상이라고? 2.6mm 이상. 그럼 굵기 물어봤지? 직경. 요거 잘 나와요. 꼭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43번은 오음의 법칙이에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 크기는 저항의 반비라고. 전압에 비례한다 그러면 돼. 됐어요? 아, 요놈 전류 물어봐. 전류는 요걸로 구하면 돼. R분은 뭘로? V. 전압에 비례, 저항의 반비례. 몇 번? 자, 44번. 아까 내가 여기서 설명을 앞에 우리 연접 인선 배웠지? 원래 연접 인선이
고압 연접, 특고압 연접, 저압 연접인데 우리 기능사는 저압 연접 이입선이니까 앞으로 저압이면 220V하고 380V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저압 연접 이입선의 시설과 관련 설명 잘못된 거. 이제 얘가 아무 때나 쓴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이게 가공이입선. 여기서 여기 나온 게 연접이입선이라고 그랬죠. 잘못된 거. 자, 여기 보면은 A란 집에서 B란 집으로 여기서 분기시켜갖고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쓰겠지. 요 들어간 것은 A란 집에서 쓰는 것이고 옆으로 가는 것은 B란 집으로 갈까요? 방금 내가 뭐랬어? 옆으로 가야 한다 그랬죠, 이걸. 그래서 이건 옥축으로 가야 돼. 너무 집을 간통해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측면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까, 맞죠? 옥내를 간통하면 안 돼. 옥축으로.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횡단보도교 2에 시설할 때 해피는 옆에가 횡단보도교가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횡단보도교 위에 올라가지고 3m 이상이요. 뭔 말 이해 갔죠? 횡단보도 위에 올라가지고 3m 이상. 그 내와야 돼. 횡단보도 위에 시설할 때 노면 사람도 3m 이상일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 옆에가 직관식 도로인 경우가 있지. 도로 폭 있죠, 여러분들. 도로 폭이 5m를 넘는 경우는 차가 다녀야 되겠다.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5m 넘는 도로는 절대로 횡단을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해요. 여기서요, A라는 수용가에서 B라는 수용가가 분기되는 부분이 있지. 이 거리가 100m를 넘으면 안 돼. 100m면 거리가 대단히 멀고 축 쳐져본다고, 이게.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입선의 분기한 점에서 100m를 넘지 않게, 도로 폭 5m 넘는 도로 횡단하지 않아야 되고, 옥내를 간통하지 않고 옥추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직경은 2.6mm 똑같아요. 왜? 이것도 아까 여러분들 보면 TV나 오토빌런스 2.6mm 이상이었지? 이것도 2.6mm 똑같아요. 직경. 횡단보도 일할 때는 3m 이상. 그 다음에 45번. 45 얼른 해로도 보면 Z가 뭐예요? 부하입니다. 부하. 임피던스. 부하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 이걸 델타 결선이요. 이걸 Y 결선으로 바꿔라는 소리인데, 이 말. 저런 측에서 이렇게 전선이 와. 세가 더 오겠지. 각상의 임피던스가 Z요. 요 세 개 다 크기가 같으면 이걸 평행 삼상부하라 그래.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평행 삼상부하로서 델타 결선했어. 요 놈을 뭘로 바꾸냐면은 Z 프라임이라 그래. 빨간색 뭘로 바꾸라고? Y 결선으로 바꿔라. 그 말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해드릴게. 델타 결선의 전력이요. 델타의 전력은 Y 결선의 전력이 3배입니다. 다 정리해 볼게요. 델타 결선의 전류는 Y 결선의 전류의 3배.
델타 결선의 임피던스도 전부 다 3배예요. 델타가 Y에 비해서 몇 배가 크다고? 3배. 그러면 거기는 여가 지금 전부 다 몇 옴이냐면 12옴이지. 아니요. 요것도 12. 요것도 얼마라고? 12옴. 요걸 평행 삼상부하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요게 임피던스니까. 여기가 얼마라고? 12옴. 그러면 Y 요것 구하라는 소리지? 그러면 얼마예요? ZY는 3분의 Z 델타가 되겠지? 그러면 3분의 얼마가 돼? 그래서 이건 4옴이에요. 4옴. 답이 몇 번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4옴, 여기도 몇 옴? 4옴, 여기도 몇 옴? 4옴. 잘 물으면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6번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서 저렴 부싱이란 말도 써. 그냥 부싱. 부싱이 뭐냐면은 우리 금속관에 여러분들 이렇게 수직으로 딱 잘라보면 이게 뭐예요? 아까 파이프 커터라 했지? 파이프 커터 갖고 자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잘라진 부분이 자르면 이 부분이 있지? 여기에 날카로워 안 날카로워? 날카롭지? 네. 그러면 여기서 전선 집어넣어가지고 반대쪽에서 잡아당기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전선의 피복이 이 날카로운 부분에 걸리면 어떻게 돼? 다 벗겨져 버리겠지? 네. 그래서 부싱은 선통 작업, 전선을 집어넣기 전에 쉬워, 요걸. 이해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선 선통 작업하면 이 부분이 부드러운, 날카로운 부분이 가려지겠죠? 네. 그래서 전선을 뭘 보호한다고? 피복을 보호할 때. 전선의 피복을 보호한단 말이 있는가 봐요. 몇 번? 3번. 전선의 손상 방지란 말 있지? 밑줄 긋고 피복을 보호한다. 피복 손상된 걸 한다고? 보호한다고? 그 다음에 47번은 이게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전압을 3개로 구분해요. 저압, 고압, 특고압. 요건 똑같아. 특고압은 7000V 초과요. 7000V를 초과하면 전부 다 특고압이라 그래. 저압은 이게 AC냐 DC에 따라서 틀려, 여러분들. 거기 AC야 DC에 따라 틀리다고. 그래서 우리가 AC 같은 경우는 1000V 이하, DC 같은 경우는 1500V 이하, 이걸 저압이라 그래. 옛날에 600, 650이었어. 법이 2017년부터 바뀌었다고 지금 이게. 그러면 고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고압은 이 사이요. AC 같은 경우는 이 사이가 고압이에요. 그러면 AC가 어떻게 돼야 돼요? 1000V 초과 7000V 이하면 되겠지? 네. DC 같은 경우는 1500 초과 7000V 이하가 고압이요. 사이. 그러니까 저압하고 특고압하면 그 사이가 고압이라고. 거기는 지금 저압 직류로 물어봤지. 47번 문제. 저압 직류는 여기 저 DC요. 몇 볼트 이하라고요? 1500V 이하. 그
그 다음에 48번은 이제 특수장소 옥내 배관 공사의 시공 기준이요. 공사 기준. 특수장소가 뭐야? 뭐 하얗고죠. 하얗고. 48번에 우리 특수장소 중에 가장 폭발 위험성이 높은 특수장소 하얗고예요. 여러분들 하얗고는 한번 폭발은 날 놔불죠, 이거. 그러니까 화약고 위험장소의 전기 설비 시설이라는 내용으로 옳은 거라 그랬습니다. 거기 첫 번째 요거 하나를 맞춰가면서 밑에 다 나와 있는데 전로의 대지 전압 있죠, 여러분들. 원래 대지 전압이라는 것은 지면하고 전선, 지상인 전선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대지 전압이에요. 그래서 화약고는 300V 이하 몇 볼트 이하라고? 300V. 외워야 돼. 전로의 대전은 300V 이하.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는 전폐형 가로 열고 전폐형 방폭형. 폭발이 일어나도 끄떡이 없어. 거기 보면 전폐형이란 말 있죠? 네. 폭발이 일어나도 견뎌낸다고? 방폭형. 똑같은 말이에요. 전폐형, 방폭형. 2번은 맞아. 3번은 다 맞는 의대는 화약고 내란 말이야. 뭐요? 화약을 저장하는 창고 내부에는 다른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안 돼요. 딱 뭐만 있냐면 등만 있어야 돼. 등. 아니, 등은 있어야지 물건을 꺼내지. 화약을 집어넣다 넣다. 등에 나머지는 전부 다 바깥쪽에 설치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안에가 차단기라든가 스위치, 스파크에서 폭발을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등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하얗고 내라 그랬지. 내라 해서 틀렸어. 그 다음에 4번 봐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고 인유까지의 배선은 케이블 배선을 지중화, 노출시키면 안 돼. 지중화한 게 원칙이라고. 땅속으로 가야 한다고. 그 특수장소 공사라 그래서 첫 번째 대전압 300V 이하 전기 기기구는 전부 다 뭐야? 전폐형, 방폭형. 그 다음에 금속 전선관에다 밑줄 긋고 케이블에다 밑줄. 그것도 잘 나와요. 그걸 금캐라 그럽니다. 앞으로 외울 때 하약고에서 사용하는 관의 종류는 금캐예요. 이렇게 와라고. 금속관 공사이면은 케이블을 써야 돼. 다른 합성수단에다 몰드 이런 거 쓸 수가 없어. 그냥 금캐로 외워. 화약고에 사용하는 배관의 종류는 금속관하고 케이블밖에 못 써. 여기 나중에 보면은 금캐가 있고 또 여기 합의조항에 합금캐가 있어요. 이건 합성수지관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약고를 제외하고는 합금캐를 쓴다니까.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인데 하약고에서는 금속관하고 케이블만 써요. 그 다음에 전용개폐 및 과열차단기는 화약을 저장하는 우리 옥 내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설치한다 했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뭐요? 지중화한 게 원칙이다. 지중 전선으로 돼 있지? (50번) 삼상 전원에서 한 상의 고장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변압기 세대를 델타 개선해갖고 한 상의 고장 나쁘면, 여러분 델타에서 봐봐요. 여기 델타제. 여기 델타잖아.
그러면 하나가 죽으면 무조건 무슨 자? V자가 되지. 네. 요거 죽어도 V자 되지. 네. 여기도 V자. 델타 결선에서, 그러니까 델타 결선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변압기 세대갖고 델타 결선으로 전원을 공급하다가, 한 쌍의 변압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V 결선은 삼상전을 계속 공급이 가능하다고. 네. 그게 V 결선의 장치, 거의 V 결선 답이 4번이지. 네. 그 다음에 51번. 이연물 등이 있는 곳에서 저압 옥내, 아까 여러분들 봐봐요. 아까 내가 말했어요. 위험한 장소는 합금해야, 위험한 장소에서 우리가 배관공사 종류는 세 가지밖에 없어. 합성 수리관공사,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요. 근데 하얗고는 이것만 빠져라고요. 하얗고를 제외한 것은 합금캐. 네. 그러면 거기가 첫 글자 합금캐 빼고 뭐가 있어 답이? 애자. 53번. 주파수 10Hz? 이거 많이 했대. 주파수하고 주기는 무슨 관계라 했죠? 주파수 주기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러면 주파수가 몇 Hz요? 10Hz에. 그러면 바꿔 있지. 주기는 얼마요? 10분의 1초. 0.1초 있는가 봐. 됐어? 됐죠? 55번. 임피던스가 두 개가 임피던스. 첫 번째 임피던스는 저항이 얼마냐면은 2호.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이제 허수 유도 리액턴스가 11호. Z2는 저항이 실수는 무조건 저항이고 이거 마이너스 J제 용량 리액턴스라는 소리죠. 이게 몇 옴? 3옴. 여기 봐봐요. 임피던스는 합성 저항 값이라니까. 그럼 요것들이 J가 안 붙은 거 있지? J가 안 붙은 게 저항이라고. 네. J가 붙으면, 플러스 J가 붙으면 유도 리액턴스, 코일의 저항이고, 코일의 전류 흐를 때만 나타나는 저항이고, 마이너스 J가 붙었지? 요 콘덴서의 전류가 흐를 때 나타나는 저항, 용량 리액턴스라고. 그러면 이러면 합성값이니까 두 개를 더하라는 소리지. 복소수 계산한 거예요, 이거. 2 플러스 2 플러스 J에 11에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J 얼마요? 3?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한 거예요. 실수가 2고 4니까 얼마예요? 실수는? 6. 허수는 플러스 J에 11 마이너스니까 J에 얼마? 8만 남지? 만약 이제 크기를 구하라 그랬어, 거기 여러분들. 크기 구하는 것은 이게 복소수는 항상 크기가 뭐 누트 실수, J가 안 붙은 실수의 제곱, J가 붙은 허수의 제곱에 합의 누트죠. 이거 6, 8, 10이야, 이거. 계산 누르라면. 15 나온다고. 네. 57번. 자, 이제. 특성수, 무대나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라든가 영사실 이런 데 전기 많이 쓰겠죠, 여러분들. 무대 양치,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 저압, 옥내 배선, 전구선, 전구담화선, 이동전선은 사용전압 몇 볼트 이하에 되는가? 자, 사용전압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아까 대전압, 아까 하얗고의 대전압 몇 볼트? 300볼트 이하에 있지? 사용전압은 전격전압을 가리켜. 전격전압을 사용전압이라 그래. 그만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이런 데는 전부 다 전격전압이 몇 볼트 이하야 그 말이잖아, 여러분들. 자,
여기는 400V 이하에 와야 돼. 그러니까 전격제나 이런 데 400V 이하 나면 삼성까지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삼성이 380V니까 대지 전압하고 사용 전압하고 혼돈하지 말라고. 그 다음 58번은 자체 인덕턴스면 코일. 우리가 요건 콘덴서 정전 용량이고,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 L2. 요건 두 개 다 축전지요. 전기를 여러분 배터리로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배터리를 많이 쓰는데 요건 콘덴서고, 요건 코일이고, 요건 콘덴서예요. 요건 여러분들 저항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요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은 요놈은 소비하는 거예요. 전기를 먹는 걸 저항이라고 해요. 소비 전력밖에 없어요. 근데 콘덴서나 코일 같은 경우는 요건 전기를 뭐하는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니까 축전지라고. 축전지가 배터리를 축전지라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일반적으로 축전지가 뭐 거의 100% 요런만 써요. 요건 안 써요. 왜 그러냐면은 요건 코일 자체에 저항해서 손실이 크다고. 그러니까 요건 전기를 담아놓으면 담은량이 그대로 있는데 요건 좀 누수가 되어본다니까. 물로 말하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면은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앞으로 정전 에너지라고 그래.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명칭,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자기 또는 이걸 전자 에너지. 요건 에너지니까 얼마씩 저장하냐? 2분의 1의 C, V의 제곱. 여러분들 Q는 CV죠? QV 또는 20분의 Q의 제곱. 요건 단위가 줄이요. 요건 Q는 뭔만 하면 돼. CV를 이용한 거라고. 콘덴서 충전된 전하량. 자기 에너지는 2분의 1의 전류가 흘려야 되니까 LI의 제곱. 요거 하나만. 코일은 2분의 LI 제곱이고, 콘덴서는 식이 3개고, 여기서는 지금 물어본 게 자기 인덕턴스 L 값이죠. L 값이 얼마였어? 20mH 줬지? 그러면 미리면 10의 마이너스 3승 헬리. 전류가 몇 암페어? 30암페어.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2분의 1의 L 값이 얼마야?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L 값. I가 30의 제곱. 계산기 누르면 되겠지? 자, 답 나와? 네. 60번. 여기 사인파, 이게 교류예요, 교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교류는 주파수가 얼마냐면 60Hz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파고 이 파에는 교류는 주파수가 하나만 들어가 있어. 근데 발전기에서 여러분들 보면 이 교류를 발전해갖고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도착하면서 파행이 찌그러져 버려, 이게.
이렇게 찌그러 도착한다고요. 요 파이 이렇게 변해버려. 그러면 요걸 우개걸 정연파 또는 사인파라 그래요. 요 파이 오다가 찌그러졌지? 요거. 그러면 요걸 A형파 또는 B 사인파라 그래요. 그러면 원래는 정형파는 주파수가 하나만 있는데 요놈이 찌그러져갖고 A형파가 되면은 요걸 분해를 하잖아요. 분해를 하면 이 안에는 직류 성분이 들어가 있어. 플러스 여기는 엄청난 다양한 주파수 중에 가장 낮은 주파수를 기본파라 그래요. 기본파의 정수배가 되는 주파수를 고주가 아니라 고자, 조자, 파트예요. 고주파. 그래서 앞으로 B사인파를 분해하면 직류성분 들어가 있고 기본파 들어가 있고 고조파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성분. 요 세 가지 성분을 합성하니까 파이 찌그러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와 B정형파 또는 A형파, B사인파, A형파, B사인파, B정형파. 여러분 책에는 뭘로 나와 있어요? B사인파로 나와 있죠? B정형파 또는 A형파, 애고 찌그러졌다는 소리죠. 여기는 세 가지 성분, DC, 기본, 고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 다음 몇 번이요? 1번. 자, 쉬었다.